지금 세계 각국은 그린 뉴딜 등의 정책을 통해 2050년 내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근간, 이 파리 협약에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 더 나아가서는 1.5도씨 이하로 낮추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더욱 강화해 2050년까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라는 탄소 중립을 선언키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탄소 중립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 중립이 이제 중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 줄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평균 기온을 갖다가 1.5도 이하로 낮추는 것은 예. 정말 이 보통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6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4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이죠. 그런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1인당 배출량이 2톤 이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지금보다 7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생활하고 나머지 6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많은 것이죠.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 연료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 에너지의 약 84%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로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가 오늘날 기후변화와 대기질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7일 중에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석탄 관련된 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산업 에너지를 줄이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어떤 에너지가 날씨에 나쁜 영향을 갖다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원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비교를 해보면 킬로와트 시당입니다. 석탄은 991g, 석유는 782g, 가스는 549g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배출해요. 근데 태양광은 57g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15배 이상 배출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 내외로 OECD 국가 중 꼴찌로 매우 적은 데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우리나라가 적합한 기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가장 좋은 에너지인가를 고민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상당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정치적인 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치부가 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가장 좋은 에너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는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원자력은 10g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태양광보다도 6배 정도 적게 탄소를 배출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원자력보다 좋은 에너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기피 대상이 된 데는 뭐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이미지의 영향이 커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빌 게이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져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 이제 출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50 그러니까 2050년에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필수다라는 이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이걸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10년이나 20년 내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코로나 팬데믹이 10년마다 발생하는 것만큼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핵분열이라든가 핵융합, 수에너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기술이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9 유엔 기후 정상회의 이후에 2050 탄소 중립이 지금 뭐 전 세계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원전이 해결책이다 이런 공감대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더 많이 짓고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예. 이건 잘못된 말이죠.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60여 개 원전을 추가로 지어서 전체 발전량의 11%를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원전 확대를 위해서 2020년 말부터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원전 산업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앞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일본도 지은 지 40년 넘은 원전 재가동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원자력을 당분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에 아주 정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망을 탈탄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빌 게이츠의 경고를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좀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예. 탄소 중립은 결국에는 탈탄소를 해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 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